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KBS 스포츠 김세진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펼쳐진 경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만나볼 텐데요. 시즌 마지막까지 순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팀들이 만났습니다. 선두를 뒤쫓고 있는 현대건설과 3위 탈환을 노리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경기인데요. 오늘 승리로 이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간 팀은 어디였을지 김천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수원의 브로킹이 만들어지면서 연속 5득점 10대 4로 앞서가고 있는 현대건설. 몬타네 쪽으로 계속됩니다. 갑니다. 캠벨입니다. 또 수결했어요. 디그. 이번에도 정신의 실석공 어택커버. 이번에는 몬타뇨. 때릴 수가 없습니다. 자, 반격 기회. 윙으로 갑니다. 유브로킹. 몬타뇨 백어택. 타치아웃. 끊지를 못하는 한국도로공사. 자, 리시브 됐습니다. 백어택 박정아. 네. 자, 맞지 않았어요. 밀려나갑니다. 예. 자, 몬타니의 서브. 자, 리시브 됐어요. 갑니다. 왼쪽. 전선의 스파이크. 자, 다시 한번 디그 됐고요. 정지훈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속 득점. 자, 리시브는 정확했습니다. 템플의 스파이크. 드디어 끝내는군요. 자, 지금 파워가 실렸어요. 힘을 더 써야 돼요. 1세트, 2세트, 3세트 남아있습니다. 김정원의 서브입니다. 리시브는 정확합니다. 붙었어요. 자, 하지만 포인트를 만드네요. 들어왔어요. 정지훈 대단한데요. 네. 9득점째. 본인의 한 세트 최다 득점. 자, 정지훈 리시브 길어요. 하지만 김다인이 정리합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세터 김다인이 만들어내면서 1세트 25대 12로 가져왔습니다. 자, 리시브 안 돼요. 4득점까지. 한국도로공사의 분위기가 쭉쭉 올라갑니다. 1세트 이어서 2세트로 나옵니다. 네. 자, 김정원의 리시브. 전선의 스파이크. 요브로킹. 양유진이에요. 자, 마운드 사인해야 시켜놨습니다. 돼요. 자, 이상한입니다. 길게 때렸어요. 다시 한번 양유진 남기지 못합니다. 동점기가 무산되면서 다시 2점 차로 벌리는 한국도로공사. 자, 정준의 리시브. 정준의 스파이크 살아냈어요. 자, 노토스로 캡백 쪽으로 캡백의 스파이크 성공. 이거는 크네요. 원판과 정준이 정리해 있는 현대. 리시브 좀 짧았습니다. 오른쪽 박정아 밀어넣기 바운드. 살려내지 못합니다. 박정아의 세트포인트. 자, 이번에 리시브 안 됐어요. 황민경 하이볼. 정준의 스파이크 캡백이 맞고 때립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캡백. 1세트 큰 석점으로 내줬었던. 자, 리시브 됐습니다. 갑니다. 강백가 택이에요. 몸으로 버텨냈어요. 캡벨. 전선의 스파이크 타치아웃. 전선의 득점이 만들어지면서. 자, 리시브 늦었어요. 일단 찔러넣는데요. 포인트를 만드네요. 뭐 절묘한 페인트가 됐습니다. 갑니다. 원탄의 백어택 깨끗합니다. 네. 자, 리시브 짧았습니다. 자, 중앙에서 양효진 어렵게 바운드 시켰어요. 햇살이 때립니다. 살려냈어요. 현대건설. 몬타뇨 쪽으로. 몬타뇨 타치아웃. 아까웠습니다. 3득점. 이제는 한 점 차. 역시 뭐 베테랑 선수들은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자, 짧게 정지조를 has습니다. 에이키. 합니다. 여기서 이다연을 이용하는 속공이 떨어지면서 3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리시브 됐어요. 갑니다. 페인트죠. 중앙에서 페인트죠. 그렇죠. 자, 임명우 읽어냈고요. 그리고 박정아입니다. 브로킹 살려냅니다. 자, 넘겼어요. 갑니다. 패스 파이팅. 다시 어택커버. 양규진을 이용합니다. 뛰어놓고 오른쪽 막힙니다. 이번에는 박정직선 있게 들어갑니다. 네. 이윤정 세터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안 됐어요. 서브 득점. 분위기가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정지훈 선수 대신 리시버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겁먹지 말고 해야 돼요. 리시브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현대건설은 황민경이 서브거든요. 리시브 흔들렸고요. 하이볼. 좋습니다. 그 직선적 공략이 통합니다. 네. 양의진의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됐고요. 왼쪽입니다. 박정아 셋 포인트. 아하, 리시브 흔들렸어요. 자, 그리고 정준의 스파이크는 바깥쪽이에요. 범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는 풀세트로 갑니다. 자, 리시브는 됐어요. 갑니다. 몬타뉴의 후위공격. 범시켰고요. 버리스는 기회 임명호. 왼쪽. 박정아입니다. 직선쪽 토합니다. 이때 지금 상황이야말로 외국인 선수가 필요할 때잖아요. 예. 아, 박정호와 캡벨이 전이해 있습니다. 서브. 자, 리시브 안 넘어가지 돼요. 않아요. 길어요. 아. 포인트 내줍니다. 정대현의 득점. 이런 상황은 넘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예. 이 문정호 선수가 들어왔을 때는 볼을 죽여줘야 되는데 더군다나 도로공사는 볼은 가장 높습니다. 예. 자, 이번도 리시브 안 돼요. 리시브 안 돼요. 넘어왔어요. 어허, 박정호. 한 점을 더 내주고 마는 현대건설. 문정원의 서브백 연속 득점. 서브 득점. 흔들리는 현대건설. 여기 홈팬들을 열광하게 만들 정도로 예. 아주 중요할 때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는 문정원이고 리브의 공에 치고서 많을 거 아니에요. 자, 정준수 리시브 늘렸어요. 나이스 포인트. 자, 황민경 선수의 서브. 서브 범실 잡기 끝. 한국도로공사가 결국에는 5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따내면서 다시 3위 도약. 네, 한국도로공사가 풀세트 끝에 승리를 가져가면서 3위로 올라섭니다. 박정아 선수가 28득점에 51%의 공격 성공률로 오늘 팀의 공격을 뚫어줬고요. 캡벨 선수 21득점, 배윤아 선수는 10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에 정대영 선수는 블로킹 6개를 잡아내면서 역대 2호 개인 통산 1200 블로킹을 달성합니다. 한편 현대건설 1세트를 먼저 가져가고도 마지막 5세트를 내주며 결국 승점 1점에 만족하고 말았는데요. 정지훈 선수가 개인 시즌 최다인 22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해봤지만 결국 팀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가 풀세트 끝에 승리를 가져가면서 3위를 탈환합니다. 오늘 1세트는 다소 좀 무기력하게 내주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2세트부터 확실히 팀의 강점이 살아나면서 박정아 선수가 또 활약을 해줬습니다. 네, 박정아 선수가 1세트에는 예상외로 1득점밖에 못하면서 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2세트부터는 아포짓으로 좀 출전을 하면서 활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세트에는 1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이 25%밖에 불과했는데 2세트에는 블로킹 2개를 포함해서 10득점 했고요. 공격 성공률이 53%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범실이 단 1개밖에 안 했고요. 그러면서 박정아 선수가 살아나니까 공격 성공률도 팀 전체적으로 살아나면서 2세트를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3세트를 현대건설에 내줬는데 4세트에도 박정아 선수가 살아났어요. 7득점, 공격 성공률 50%. 그러면서 승부를 5세트로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박정아 선수가 또 5세트 살아나니까 6득점으로 공격 성공률 86% 기록하면서 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기록으로 살펴보니까 박정아 선수가 양팀 최다 28득점, 공격 성공률이 51%였거든요. 블로킹에서도 활약했습니다. 블로킹 3개, 서브 1개. 그래서 시즌 막판에 이 중요한 시기잖아요. 팀에는 이렇게 에이스 활약을 하면서 팀의 3위 탈환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팀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또 에이스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서 팀 승리를 이끌어낸 박정아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도로공사하면 블로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역시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2세트 블로킹이 살아나면서 또 분위기를 바꿔냈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가 지금 팀 블로킹 1위잖아요. 블로킹 활약이 오늘도 대단했습니다. 지금 공격 성공률이 오늘 경기에서 35% 대 41%로 열세였거든요. 네. 그런데 블로킹으로 만회를 했습니다. 오늘 블로킹이 14대 9로 크게 앞섰거든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블로킹 득점이 터지면서 흐름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1세트에 보니까 공격 성공률이 17%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공격에서 너무너무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5세트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는
블로킹에서 이 득점을 만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대영 선수가 이 블로킹에서 활약을 했는데 오늘 6개의 블로킹을 기록하면서 역대 2호 개인 통산 블로킹 1,200개 달성을 하는 대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킹 기록도 기록이지만 베테랑으로서 결정적인 순간에 잡아내야 될 때 블로킹 활약을 하면서 득점에 기여했고 팀 승리에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를 좀 큰 점수 차로 내주면서 좀 오늘 경기 힘없이 패하나 했던 한국도로공사가 결국에는 이 블로킹의 힘으로 분위기를 바꿔냈고요. 결국에는 5세트 승리까지 가져갔습니다. 한편 현대건설 정말 갈 길 바쁜데 결국엔 승점 1점에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1세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좀 위안이 되는 건 정지훈 선수의 활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정지훈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제대로 활약을 한다면 챔피언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봤다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정지훈 선수가 오늘 경기 전에 이제 강상현 감독이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도로공사가 오늘 수비가 좋으니까 우리가 수비에서도 좀 활약을 해야 되겠고 공격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을 제대로 좀 수행을 해준 선수가 정지훈 선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거든요. 현대건설이 1세트에 무려 13점 차로 앞서면서 이겼는데 1세트를 가져오는데 이때 이제 공격 성공률이 52%였는데 이때 정지훈 선수가 1세트에 무려 10점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1세트에 본인의 개인 한 세트 최다 득점 기록을 했고 오늘도 보니까 1세트 최고 점수가 오늘 한 경기에서 22득점을 했거든요. 이게 한 시즌 개인 최다 득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공격에서 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때 포스트 시즌에서도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감독이 원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네, 확실히 여러 가지 선수들의 부상 변수로 인해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대건설인데요. 그런 팀에게 오늘 정지훈 선수의 활약은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웰컴 더축은행 웨뱅통 랭킹 탑 V 함께 하시죠. 네, 먼저 한국도로공사의 박정아 선수입니다. 웰컴 더축은행 웨뱅통 랭킹 11위에 자리합니다. 계속해서 현대건설의 정지윤 선수인데요. 웨뱅통 랭킹 22위입니다.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네, 현대건설 패하면서 3연승은 끊겼지만 풀세트 승부로 승점 1점을 추가하고요. 선두와 승점 차를 석점 차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승리로 승점 2점을 추가하면서 총 승점 54점으로 KGC 인삼공사를 한 점 차로 누르고 3위에 올라섭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봄배구와 멀어졌지만 마지막 홈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려는 KB손해보험과 정규리그 1위까지 승점 단 1점만을 남겨놓은 대한항공의 경기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지 하이라이트로 바로 함께 하시죠.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엔 루이콘의 서브고요. 득점입니다. 자, 비란 선수의 손 맞고 오늘 루이콘 선수의 서브 첫 득점. 잘 구성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김규민 선수 가운데 쪽에서도 보고 있는 선수의 연결입니다. 점핑 셋. 왼쪽 스파이커. 블로킹 득점. 한선수 선수의 딸들이 다 나와서 아까 이 경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블로킹이에요. 블로킹이었는데요. 자, 블로킹까지 터지면은 오늘 대한항공 쉽게 가겠는데요. 많은 가족들이 직접 와서 오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블로킹이에요. 황경민 선수의 블로킹. 강한 서브. 다시 블로킹이에요. 블로킹 득점. 조재영. 네. 보여줘야 필요가 있습니다. 한선수. 리스본 들고 있죠. 왼쪽. 자, 브라카우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한선수의 선택. 빠르게 갑니다. 터치아웃되었습니다.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승서. 황경민 서브. 좋은 서브였죠. 비석공. 한선수. 링컨. 성공입니다. 링컨의 서브. 자, 호비앙 맞죠? 외발 스텝에 의한 속공 부스거든요.
이번 세트를 이기면은 대한민국 이번 시즌 정규리그 1위를 챙길 수 있습니다. 피에라. 자, 윙건 쪽으로 한 선수. 피에라 스파이크.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아, 이번에도 밀립니다. 황경민. 후위 공격 완벽한 백어택입니다. 파이프 어택. 서리나 한 선수. 다시 밀려나가죠. 계속해서 지금 볼이 2점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득점! 아, 서비스점이네요. 득점. 정규리그 의미를 하게 되는 건데요. 왼쪽 성공되면서 대한항공 이번 시즌 정규리그 1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선수들이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줍니다. 자, 다시 서비스점이에요. 득점! 말 그대로 지금 일크바리 선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5대 15 동점. 이석공! 아, 잘 때리네요. 임동현 선수랑 같이 말이죠. 참 내구실을 지켰던 선수. 이제는 꽃을 피고 있어요. 자, 브리킹이에요. 들어갑니다. 왼쪽! 그러면서 점수는 18대 16. 컨바운드 바깥쪽입니다. 비에나 선수의 블락아웃 득점. 자, 오은희 선수가 받았어요. 왼쪽 탑에서 밉니다. 정환용. 정한영 선수 노련하네요. 달려 들어오죠. 왼쪽에 정환용 선수인데요. 배상진의 서브. 링컨. 좋은 각도를 갖고 있고요. 서브 김민재. 다시 브리킹이에요. 결정적입니다. 정지석의 브로킹. 24대 21. 매치 포인트. 터치아웃 됐나요?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노터치로 판독되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점퍼스가 승리하면서 이번 시즌 더드람 2022-2023 시즌 V리그 남자부 정규리그 1위를 대한항공이 확정짓습니다. 매우 좋고요. 힘든 좀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좀 이겨내서 좀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 기분을 좀 오늘만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답게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저희 플레이를 하는 게 제일 좋고 이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분위기를 꼭 이어가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 방역이 좀 이제 완화되면서 팬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요. 이제 더 이제 챔프전 좋은 더 재밌는 경기가 있으니까 팬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완승으로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짓습니다. 링컨 선수가 19득점에 67%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팀 1위에 큰 공헌을 했고요. 정지석 선수는 블로킹 5개를 포함해 12득점, 조재영 선수는 블로킹 3개를 포함해 7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KB손해보험 마지막 홈경기 한 세트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패하고 말았는데요. 비에나 선수가 17득점으로 활약하면서 분전해봤지만 결국 국내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패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대한항공이 완승을 거두면서 이 새 시즌 연속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승리하면서 챔프전 직행 티켓을 얻어낸 대한항공인데요. 역대 두 번째로 새 시즌 연속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었죠. 네. 오늘 경기 이제 승리로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네. 이제 정규리그 1위를 확정을 지었고요. 조금 더 길게 갈 줄 알았는데 어제 현대캐피탈 경기에서 승점을 이제 현대캐피탈이 따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승점 1점만 따내도 되는 상황에 두 세트를 내리 따내면서 1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링컨 선수가 초반에 점수를 좀 많이 내면서 끌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정지석, 조재영, 곽승석, 한 선수 세터가 워낙에 이 경기 조율을 잘했고요. 시즌 내내 이 경기 내내
뭐 분위기나 어떤 리드를 내주지 않으면서 지금 3시즌 연속 정규 1위라는 이 기록을 달성했고 트래블 우승이라는 걸 또 지금 도전하게 됐거든요. 네. 2009-2010 시즌 삼성화재가 한번 달성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도전한 가능성을 가장 높여놨단 말이죠. 어떤 팀이 올라올지 또 어떤 상황이 될지 본인들 지금 체력 관리나 이 나머지 손발 맞추는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쓴다면 트래블 달성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찍이 정규리그 1위를 확정 지으면서 이제 3년 연속 통합 우승까지 바라보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뭐 오늘 경기 잠깐 살펴보면요. 역시나 이 팀 서브 1위의 팀답게 오늘도 강서브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한 거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되는데 팀 컬러거든요. 어떤 타이틀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경직이 된다든지 빨리 끝내려는 그 욕심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데 역시 베테랑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대한항공의 이 팀 컬러가 확실히 살아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가 뭐 많은 득점은 아니지만 이 상대를 흔들 수 있는 그리고 세트 플레이를 저지할 수 있는 서브가 워낙에 잘 들어가다 보니까 초반부터 브로킹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조재영 선수가 뭐 김민재 선수하고 지금 교체돼 들어가면서 5라운드 들어와서는 지금 계속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서브로 강하게 누르고 브로킹을 했을 때 또 우리가 이 쉬운 수비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걸 유효 브로킹에 의한 디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살아나다 보니까 오늘 한 선수 세트의 경기 조율은 뭐 일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1세트에만 브로킹 5개를 기록하는 동안에 링컨 선수가 범실 1개만 범하고 서브를 한 8개인가를 연속 계속 네. 이제 넣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몰아치기를 한번 해야만 이 팀에 힘이 생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힘이 돋보이는 경기였고 이 진짜 우승 정규리그 1위라는 걸 앞두고 있을 때 힘이 좀 들어갈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그냥 원사이드하게 끌고 가는 분위기 한번 뺏기지 않는 이런 모습 보고 아 강팀은 강팀이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껴봤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왜 강팀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대한항공이고요. 이 경기가 끝나고 이 주장 한선수 선수가 이 쉽지 않은 시즌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정규리그 1위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체력을 더 보강을 잘해서 또 챔프전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마지막 홈 경기를 치렀던 KB손해보험인데요. 많은 홈팬들이 또 오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경기장에 모였지만 결국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하고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홈에서 상대팀 정규리그 1위 세레머니, 그 우승이라고 그러죠. 정규리그 우승 세레머니를 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자존심을 한번 세워보겠다 하고 초반에 이 준비를 했는데 확실히 디펜스에서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양쪽 날개 공개 균형이 조금 흐트러졌던 게 오늘 패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왼쪽 공격수들의 이 공격 활약이 조금 부족을 했습니다. 이 비에나 선수는 17득점에 49%, 0대3 경기로 따져봤을 때는 뭐 적은 양의 득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황경민 선수는 5득점, 거기에 36%, 한성정 선수는 1득점에 20%, 거기에 배상진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좀 비교를 하긴 좀 그렇지만 배상진 선수가 3세트에만 6득점 올렸는데 왼쪽 공격수 중에 교체 데려간 선수가 가장 많은 득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바꾸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타이밍에 요소에 터져줘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작용이 되다 보니까 역전하는 데 좀 힘에 부치는 그런 경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비에나 선수가 2세트부터 고군분투했지만 이 국내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마지막 홈 경기 아쉽게 패하고만 KB손해보험입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시죠. 네, 대한항공이 완승을 거두면서 3시즌 연속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지었고요. 챔프전으로 직행합니다. 한편 KB손해보험 홈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 열리는 여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흥국생명과 KGC 인삼공사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흥국생명 직전 경기 한국도로공사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정규리그 우승 1위를 향한 이 매직 넘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거든요.
네, 흥국생명이 이제 직전 경기에서 패하면서 이때 그런 김종민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원정 세터가 빠지면서 오히려 쉽게 경기를 풀어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복귀해야 됩니다. 흥국생명으로서는 이게 참 뼈아팠던 게 이 흥국생명으로서는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질 수 있던 경기였기 때문이었죠. 이거는 이제 단순히 세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수는 없다. 이거를 이번 경기에서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김다솔, 박은서 세터와 공격수들의 연결이 쉽지 않았다는 거는 이게 호흡 문제뿐만이 아니라 연습량 부족이라고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반드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세터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 팀에서는 공격수들이 베테랑이잖아요. 그리고 해결 능력이 분명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터들이 흔들릴 때는 공격수들이 어려운 볼이 올라오더라도 해결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더라도 반드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을 좀 높여줘야 되고요. 이번 경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는 이 선수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몇 경기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자력 우승을 확정짓고 싶은 흥국생명인데요. 또 흥국생명을 상대하는 KGC 인삼공사 역시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오늘 한국도로공사가 승리하면서 3위 자리를 내주고만 KGC 인삼공사인데요. KGC 인삼공사가 이 본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흥국생명 이 상대전 열세를 좀 극복해야 합니다. 네, 이제 남은 경기가 2경기인데 정규리그에서 2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첫 상대가 흥국생명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팀으로서는 공격이 워낙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야 될지 참 고민일 텐데 어떻게든 이 경기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세터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인삼공사로서는 미들 블로커진이 강해지고 있고 또 속공과 블로킹이 강하기 때문에 이 상대 흥국생명 공격이 강하더라도 이 강점을 잘 활용해서 상대 공격을 막아내야 되겠고요. 또 최근에 엘리자벳 그리고 이소영 선수가 좀 강해지고 있잖아요. 상승세로 타고 있기 때문에 세터가 현명하게 볼 배급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수비에서 보면 꽤 안정적으로 좀 노란 선수가 수비에서 안정적으로 뒤를 받쳐주고 있거든요. 네. 수비에서 노란 선수가 뒤에서 좀 잘 받쳐주고 있다면 흥국생명전도 승산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승리를 못하더라도 1점이라도 좀 챙겨와야 되고 또 집중력, 그러니까 지더라도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그 어떤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져오고 챙길 건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챙겨야 된다는 그것만 갖고 좀 승부에 좀 경기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아직까지 순위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 또 어떤 집중력으로 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선사할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이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남자부 삼성화재와 우리카드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삼성화재 직전 경기 긴 연패에서 벗어났는데요. 이제 정말 정규 시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뮤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남은 경기 더 집중력을 보여줘야겠죠. 딱 잘라 말씀드리면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내일 경기도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되는 경기인데 직전 경기에서 3대0 셧아웃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5연패 탈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 상대가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할 거란 말이죠. 초반에 이 공격적인 부분, 이 맞대결하는 데서 눌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크바리 선수도 살아나면서 직전 경기 서브가 또 워낙에 잘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서브를 좀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만 이제 우리카드전에서 브로킹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날개 공격수가 지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높이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만 내일 경기 승리를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서브, 강서브인데 범실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범실을 하게 되면 또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즌 동안 또 삼성화재가 고춧가루 부대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고요. 이를 상대하는 우리카드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합니다. 플레이오프 직행을 위해서는 지금 이 3연승의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겠죠. 최근 아가메즈 선수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미들브로커까지 갔다가 팔꿈치 부상 때문에 좀 고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이 국내 선수들 또 왼쪽 날개 송이채나 이 나경복 선수까지 같이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본배구 거의 확정을 지어놓고 경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 플레이오프를 하기 싫다면 이 경기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한항공 경기도 앞두고 있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했을 때는 무조건 지금 승점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날개 공격수 컨디션이 아주 좋아지기 때문에 황승빈 세터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경기 운영을 할 건지, 이번 세트 초반에 중반에 또 마지막 정리할 때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갈런지, 이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이 될 텐데, 물론 그러려면은 상대 강한 서브, 삼성화재가 지금 서브가 좋기 때문에 그 서브를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경기를 치르는 네 팀 모두 이 각자 목표는 다르지만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이 세터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내일 세터들은 어떤 경기 운영을 보여줄지 함께 집중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3월 11일 토요일에 열리는 모든 경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 So